전 연방 하원 의원이자 공화당의 원로 인사이죠. 보수 진영 내에서는 꾸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뉴트 깅리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딱 지목하는 그러한 컬럼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외교적 결단을 옹호하면서도 이란 정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확실한 출구 전략을 주문하는 등 복합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 깅리치 전 의장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놨던 것이 깅리치 전 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깅리치 360이라는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1972년 하노이의 크리스마스 사태를 학습해야 된다. 이때 월남전이 있었던 때였죠. 1972년의 크리스마스 사태. 이 크리스마스 작전은 대공습 작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됐을 때 북베트남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압박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란과 미국 간에 미국이 계속 압력을 취하면서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압박 작전을 벌려도 북베트남 쪽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에다가 어마어마한 폭격기를 보냅니다. 완전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융단 폭격하고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북베트남이 기어 나왔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알았다. 이제 그만 떨어뜨려라. 그때 떨어뜨렸던, 그리고 그때 띄웠던 전투기, 전폭기 이런 것들 숫자가 지금 이란 앞바다에 가 있는 전투기라든가 폭탄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물론 화력은 지금이 더 세죠. 그동안에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화력은 지금이 더 셉니다만, 어쨌든 숫자로 따지면은 1972년 크리스마스 작전 때 사용됐던 전력이 숫자로는 더 많았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나서 북베트남이 협상회담에 나와가지고 바로 다음 해인 1973년 1월 달에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그게 이제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베트남에 평화가 올 줄 알았던 거였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냥 공산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기억을 한번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라고 깅리치 의장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히 미국의 지도자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란 나라 한 나라의 지도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합체의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연합체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아브라함 협정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기반으로 중동 국가들이 연합하도록 한 점,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정말 인류 역사를 바꿀 정도의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가 느리게 결정하는 것, 결정이 느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순전히 그 중동에서 트럼프가 만들어 놓았던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정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중동 지역 전체의 다자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 즉 중동의 평화 연대를 결성하는 것이 이란을 때려부수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깅리치 전 의장의 설명입니다. 만약 이것이 미국의 단독 작전이었다면 나는 더 공격적인 군사 작전을 열렬히 지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마크 레빈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가지고 이란의 신정정권 다 제거해버려라. 불벼락 내려라 이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깅리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건 단독 군사작전이 아니고 연합작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합작전으로 보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아랍 동맹국들의 유전과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연합을 산산조각낼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을 깨부수게 되면 이란은 어차피 나 죽는데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발악을 하게 될 것이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가
이 아브라함 어코드에 가입해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한테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깅리치 의장은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해해야 한다. 인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것은 겁쟁이의 표시가 아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겁쟁이가 아니라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약하다란 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오늘 트루소셜에다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트루소셜에 올려놓은 내용은 어제 썼던 칼럼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 외에 또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이 글을 올려놓았는데 이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퍼다가 날랐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의 내용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진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트루소셜에 올려져 있는 이 글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역사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전쟁 상황을 되짚어본 결과 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나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행보를 미국의 일방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현대 중동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연합인 이 놀라운 역사적 연합의 지도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였다. 바로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정의 최고 지도자로 트럼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 지역 다른 국가들이 보내는 지지의 깊이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려는 동맹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란 독재 정권에게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 미국이 가뜩이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놔가지고 골치 아픈데 그거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한 작전은 그래 그럼 우리는 오만만을 막아버려. 아니 봉쇄작전을 하는데 또 봉쇄작전을 하는 미국의 작전 방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아랍 국가들이 어느 누구도 미국한테 대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지한다라고 했고 미국과 한 팀이 돼서 이란과 맞서겠다라고 했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이란을 공격했다. 군사작전으로 공격했다라고 오늘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랍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이란을 같이 맞서서 싸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이것은 이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특히 이란의 독재 정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깅리치 글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지원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동맹, 나토 회원국들도 그렇고 유럽 연합 국가들이 지금 서서히 가만히 있어서는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는 심각한 문제들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본인들이 움직여도 피해 없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들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일방적인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연합의 지도자로 인식될 때 그가 이란을 상대로 펼치는 수많은 전략은 비로소 타당성을 얻는다. 자, 지금 겉으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하지만 상상을 해보자 이거죠. 지금 이란과 싸우는 거는 미국과 이스라엘 단 두 나라가 아니다. 지금 이란과 싸우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어코드를 중심으로 한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란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연합체의 지금 총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지금 상황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1972년 크리스마스에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하노이와 하이퐁에 가했던 그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어떻게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란을 수세에 몰아붙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까?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깅리치도 그랬다라는 걸 본인도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지도자는 이 조치가 북베트남으로 하여금 휴전과 미국 포로 석방에 동의하도록 설득했다고 믿었다. 이 1972년에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972년 크리스마스 때 융단 폭격을 북베트남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 73년 1월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고요. 그리고 북베트남에 있던 미군 포로들을 석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고 진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자, 만약 이것이 미국의 단독 작전이었다면 나는 더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열렬히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랍 동맹국들은 이란이 여전히 그들의 유전과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전은 연합을 산산조각 낼 것임이 분명하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군사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 나라의 왕세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좀 시간을 기다려달라. 우리가 중재에 나서 보겠다. 제발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서 원래 군사작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연합작전은 본질적으로 단독작전보다 더 느리다. 그러나 연합은 궁극적으로 전투에 훨씬 더 큰 힘을 실어준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독재 정권과의 협상 속도에 대해 다른 누구 못지않게 답답함을 느끼지만 한쪽에는 연합군이 다른 쪽에는 이란의 종교적 동기를 가진 독재 정권이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전력 균형과 가용 옵션을 검토해 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군 지휘력이 거대한 역사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비판자들 중에는 아무도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이런 토를 달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연합군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중동 아랍 국가들 연합군 미국과 함께하는 이란의 신정정부 이 구도로 보았을 때 당연히 역사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란 독재 정권이 결국 자멸적인 입장에 절망적으로 매달려 있음을 증명한다면 막강한 힘과 효과를 지닌 군사작전을 펼칠 시간은 충분할 것이다.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군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작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쪽이든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더 안전한 중동을 위한 놀라운 승리의 문턱에 서 있다. 이렇게 글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문턱에 서 있다.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이란을 죽이자가 아니라 중동을 살리자입니다. 안전한 중동을 만들자. 중동의 평화를. 이게 먼저다라는 거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협상으로 가능하다면 협상으로 하는 것이고 협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연합군이 움직여서 작전을 펼쳐서 죽여버려야 된다. 두 번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 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평화 구상이 있는 것인데 그 전 세계 평화 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전통적으로 중동 이슈였었고요.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일단 전 세계 평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대통령을 하고 있던 시기에. 아브라함 어코드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늘려나가게 되죠.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왜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느냐, 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 화친을 하게 되느냐, 이건 성경에 아브라함이 같은 조상이니까 라는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마치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같은 한민족인데 그럼 손잡고 바로 화해하고 화친하면 되는 거냐,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화친한다는 느낌은 그런 느낌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미국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어코드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 미국의 힘을 두려워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트럼프가 제대로 지금 자리에 성공적으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었다. 아브라함 어코드가 확실하게 중동 평화의 구심체가 될 수 있게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갑자기 돌발 변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쪽 중동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란이었고, 이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연대가 훨씬 더 중요한, 연대를 갖추는 것이, 왜냐하면 연대만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과만 친한 동맹국인 것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아주 그냥 철통 같은 동맹 국가들이 돼 있는 상황이면 이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강력한 평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의 연합체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하나, 지금 김리치 의장은 그런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은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평화위원회의 구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가자지구 재개발을 빌미로 평화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으나 실제로 평화위원회의 역할은 가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꿈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쭉 찾아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는 가자를 출발로 해서 그곳에서부터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 지역들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평화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읽으실 수가 있고요. 그것은 유엔의 조직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것은 유엔에서 좀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려할 문제인 것이고, 유엔이 어차피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오히려 국제사회가 평화위원회를 좀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좀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란과의 싸움 이것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 그리고 훨씬 더 뒤에 있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한 수 한 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현재 상황들을 지켜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상황실로 갑니다라고 뻥 딱 쳤는데, 근데 실제로 상황실에 가가지고 2시간 얘기하고 아주 뭐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2시간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또 나와서 다른 일을 보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또 도망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때를 보는 겁니다. 때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 어코드에 가입시켜야 될 다른 중동 국가들의 반응을 지금 다 일일이 챙겨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정이 오고 함께 움직였을 때,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을 때 이란이 반격해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우리가 같이 싸우겠다라는 각오가 다져질 때까지, 아랍 국가들이 그것이 다져질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돼야 이란을 공격을 해도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데, 아랍 국가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고 아랍 국가들이 피해 입는 것에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동맹국들이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다가는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중동에 있는 평화 구상, 중동에 대한 평화 구상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뉴트 깅리치 하원 의장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잘 설명을 해 주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글을 트루소셜에다가 자신이 공유하면서 그래, 니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